지금부터는 대선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흐름입니다. 먼저 각 당의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저희가 조금 앞서 있고 판세가 원래 예상했던 대로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후보의 경쟁력 격차는 많이 나고 또 내란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라는 것도 다수이고 그렇지만은 정당 지지율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처럼 선거는 막판으로 가면 정당 지지율 쪽으로 많이 좁혀질 것이다. 선거 초반의 지지율 격차를 확연하게 줄이며 현재는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사전투표 이전에 골든 크로스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대선에 도전한다 그랬을 때 다들 뭐 개혁신당 돈이나 있어가지고 완주나 할 수 있겠어? 뭐 한 1%, 2%, 3% 정도 나오다가 뭐 좀 찌그러들겠지. 그런데 저희가 그런 예상을 모두 깨고 지금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제 두 자릿수 지지율에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각 당의 반응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좀 국민의힘에서는 역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이 점점 더 정당 지지율에 수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가 51% 과반을 넘었다가 6%포인트가 떨어졌죠. 또 김문수 후보는 29%였다가 36%로 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여기서 2%포인트 오르면서 두 자릿수를 기록했죠. 이 이재명 지지층과 이 의견 유보층에서 좀 보수층 지지로 돌아선 것 같은데요. 홍 전 의원님, 이런 차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원인이 뭘까요? 일단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탄핵으로 인해서 시작됐던 것만큼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이제 상황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든 여론조사에서 급하게 지금 이제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이재명 후보를 김문수 후보가 급하게 지금 추격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몇 가지 꼽는다면 첫 번째는 사실은 초반에 우파 보수 진영에서도 어떤 후보 단일화의 어떤 그 잡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참 결집이 되지 않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결집이 되는 효과에다가 김문수 후보 자체의 어떤 라이프 스토리가 사실은 이제 숨겨져 있다가 혹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이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어떤 미담 사례들 그리고 또 경기지사 일대 뭐 GTX를 비롯해서 평택 고덕단지라든지 SK하이닉스 이천 단지라든지 뭐 등등등 그런 어떤 업적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과 이제 아울러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정부가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국회를 압도적인 의석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법부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의 방탄으로 위헌입법이 많이 양산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칫 잘못하면은 독재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모든 여론조사에서 추세가 급격하게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홍 전 의원 분석에 좀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가 막판으로 가고 있잖아요. 10일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좀 유보를 하고 있다가 그래도 보수를 왜냐하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보수 진영 입장에서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정권이 진보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김문수를 지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 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작용하고 또 하나는 단일화도 저는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단일화를 만약 진행하게 되면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그 후보로 단일화가 되거든요. 만약 이준석 후보 쪽으로 지지율이 높아져 보세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점들이 첫째는 이제 그 보수표가 결집을 하면서 뭔가 좀 그래도 지지를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단일화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준석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 쪽에 지지를 좀 많이 보내줘서 지지율을 올려서 단일화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그런 전략적 선택들이 저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락한 부분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 또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이번에도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이 자영업자 지지도를 보면 전주 대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58%에서 47%로 11%포인트 하락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반면 올랐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 예. 그 중간에 있던 변수들을 살펴보면 TV토론, 특히 이 경제 관련한 이야기인데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영향이 아예 없진 않았겠죠. 근데 저 그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최진봉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보수의 결집이라는 게 대체 뭐냐? 국민들께서는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갤럽 셋째 주 조사 때 보면은 본인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분이 300명, 진보라고 답한 분이 295명이었습니다. 근데 네. 넷째 주 때는 보수라고 답한 분이 349명으로 늘어났고요. 진보라고 답한 분이 234명으로 60여 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가 왜 다르게 나타나냐면 보수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수 결집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진보 성향 그리고 중도 성향의 분들은 여전히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의 과표집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지금 모든 흐름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들 분들 안에서도 보수 성향, 진보 성향이 있을 텐데 그럼 보수 성향의 자영업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뭐 여론조사에 응했다고 볼 수 네.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금 커피 원가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영업자분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런 지표를 단순히 그런 커피 원가 때문 아니냐, 그 논란 때문 아니냐, 민주당이 소홀히 했기 때문 아니냐, 그분들을 자극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기엔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움직임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시다시피 영남권을 7번,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갔고요. 반면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과 강원 10번, 그래서 가장 많이 간 곳이 이제 수도권 강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엔 뭐 각지 대학교 학생 식당을 찾아가는 등 또 핵심 지지층과 접촉을 또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박민영 대변인, 예. 이 세 후보의 전략을 봤을 때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다 득표를 목표로 뭐 지금은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했었기 때문에 이제 TK, PK 지역에서 최대한 그 산토끼들을 잡아야겠다. 이제 아마 이런 목표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 한국갤럽을 포함해서 TK 지지도가 30%를 넘는 그런 모습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K, PK 지역에 공을 들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저희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대선에서도 서울 지역은 저희가 5% 정도 이겼지만 경기도 지역에서 5% 정도를 지게 되면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그런 결과가 전국구 지표와 거의 수렴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도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은 층에게 소구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학식 투어와 같은 형태로 젊은 층과 공감대를 높여가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국 단위에 대대적으로 소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역적인 분들부터 하나둘씩 지지층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좀 스파성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PK 지역을 잇따라 방문해서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엔 유세 현장엔 좀 전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문 전 대통령 측근 인사가 지난 총선 PK 지역의 패배를 문 전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최 교수님, 근데 이제 PK 지지율이 지금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5%포인트 정도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6%포인트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PK 지지율이 좀 비상인데
민주당 지지층의 막판 결집에 좀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참여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예. 개인적으로 이제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 자꾸 이렇게 과정에 나오시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어제도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안 하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다만 예. 이제 전직 대통령이 본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걸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점들을 좀 얘기해서 아마 이제 유세나 이런 데는 안 나오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또 뭐 총선 패배나 이런 부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이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건 어디서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재명 후보도 그랬지만 사실은 그 PK 지역에서 뭐 안 나온 건 민주당이 책임이고 민주당이 그 당시에 제대로 잘 그 지역에 활동을 못해서 물론 뭐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 뭐 여론조사 결과는 늘 출렁이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고요. 지난번에는 또 PK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것이고 늘 진다는 마음으로 절박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됐습니다. 바로 단일화 가능성인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45%를 기록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를 단순하게 합쳐봤을 때 46%가 됐거든요. 이전에는 격차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차 범위 내로 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이러면 단일화 명분이 좀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단일화의 1차 조건이 단일화 했을 때 과연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여부지 않습니까? 일단은 네. 그 1차 조건은 이제 이미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 즉 완주를 통해서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이 완주의 결과를 가지고 본인의 어떤 미래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삼을 것이냐, 혹은 또 네.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는 것을 이제 저지하는 걸 통해서 우파 보수 진영에 본인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여한 이런 어떤 자산을 이제 본인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미래로 삼을 것이냐, 이런 어떤 판단에 이제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물론 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단일화했던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TV 토론이 전 국민들에게 본인의 어떤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TV 토론을 이제 2번 했고 3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는 그런 어떤 데드라인이 이제 되는 것인데, 안철수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과 그때 즉 사전 투표 직전에 이제 단일화를 했거든요. 예. 그때가 아마 최후의 단일화 어떤 데드라인이고 시점이, 그런 네. 어떤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